GPTS를 써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처음에 접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GPTS를 추천해주는 다른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거 좋다, 이거 무조건 써라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점도 있었지만 단점이나 한계를 얘기해주지 않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직접 써보면서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었고요. 이 GPTS가 아직 개발 초기이기 때문에 단점과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GPTS로부터 필요한 게 다르고 원하는 결과물도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탑10을 소개하면서 각각 어떤 점이 좋고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드리는 동시에 각각의 단점과 한계를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실제로 회사 옆자리 선배한테 GPTS 사용 방법과 유의점까지 알려주니까 업무에 쓰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본인에게 맞게 너무 잘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GPTS에 대해 알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크게 두 분야로 나눴고요. 첫 번째는 업무, 생산성 분야이고요. 두 번째는 사진이나 영상 같은 예술 창작 분야입니다. 각각 5개씩 소개해드릴 건데요. 진짜 쓸만한 걸 소개해드리니까 집중하셔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는 그리모어입니다. 자, 먼저 GPTS 처음 들어갈 때 이 Explore GPTS라는 걸 눌러주시면 GPTS 홈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서치해서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그리모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100만 명 이상이 이거를 등록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스타트 챗 눌러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번역해서 확인해 볼게요. 웹사이트 기반한 이런 코드들을 짜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굉장히 간단한 점프 게임을 만들어줘. 플레이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점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해 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단계적으로 계획을 알려주네요. 3가지 코드를 짜주는데 이 3가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HTML은 웹 컨텐츠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CSS는 웹페이지 모양을 디자인, 자바스크립트는 동작이나 논리, 모션 같은 거를 추가해주는 거예요. 각각의 코드를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이 코드를 어디에 복사해서 볼 거냐면 이 코드펜이라는 데에서 볼 거예요. 코드펜은 뭐냐면 코드의 결과를 미리 보기 형식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고 테트리스 같은 게임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복사한 거를 HTML, CSS, 자바스크립트 각각 붙여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제 아래 바로 미리 보기 형식으로 바로 구현이 돼요. 다 붙여 넣어주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또 점프까지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한 게임도 만들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장애물이 없죠. 그래서 장애물이 지나갈 때 점프하는 것까지 구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어떤 걸 추가로 해주면 될지 이제 물어보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D를 눌러주면 이제 장애물 같은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을 여기서 짜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이거를 또 자바스크립트에 넣어서 더 디벨롭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과 좀 한계를 좀 말씀드리면 이게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퀄리티가 달라지고요. 코드 작성을 AI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맹신하면 안 돼요. 왜냐면 코드가 100% 완벽한 코드를 주질 않거든요. 어떤 부분이 작동이 안 되는데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AI가 이걸 인지 못하고 자꾸 정상적인 거다라고 줄 때가 있거든요. 이거 실제 제가 영상을 찍을 때 발생했던 건데요. 점프하니까 이게 내려오지 않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코드를 직접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그래비티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수정을 해서 반영을 했어요. 이것처럼 이제 AI가 코드를 짜줬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자기가 코드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스크린샷 코드인데요. 이게 뭐냐면 스크린샷만 찍어줘도 그거를 해당 웹사이트를 코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전에 그리모어보다 더 간단하고 더 쉬운 방법이 되겠죠. 팝업 홈페이지를 가져와서 이걸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팝업 홈페이지를 스크린샷 먼저 찍어주고요. 자, 해당 캡처본을 이제 스크린샷 코드 여기 GPTS에다가 넣어주고 코드를 짜줘 라고 하면 이제 알아서 쭉 짜주게 돼요. 근데 이게 홈페이지만 보여주고 만드는 거니까 HTML로만 코드를 짜도 충분하는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줬는데 이것을 복사를 해서 아까의 코드펜으로 가져와서 한번 직접 구동을 시켜볼게요. 자, 보시면
팝업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웹사이트를 제작해주죠. 여기서 이제 뭐 영어로 입력하고 번역을 누르면 작동이 되도록, 이거는 이제 추가 코드를 작성되면 할 수가 있겠죠. 스크린샷 찍는 것만으로도 이제 홈페이지 제작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는 거예요.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스크린샷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을 보고 제작을 하는 거잖아요. 즉 웹사이트 같은 것만 주로 다루고 게임처럼 뭔가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구현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본인이 직접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코드 자체를 모른다면 만만한 작업이 아닐 거예요. 결국에는 본인 스스로가 코드를 어느 정도 볼 줄도 알고 때로는 짤 줄도 알아야 더 좋은 퀄리티로 보완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으로는 다이어그램스인데요. 한번 쓰임새 한번 볼까요? 다이어그램이나 뭐 마인드맵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 예시로 나온 거 한번 눌러볼게요. 인터넷을 설명하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여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인터넷이 유저로부터 브라우저, 서버까지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글로 설명한 것보다 한눈에 들어오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거죠. 자, 이번엔 다른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온라인 마케팅 전략에 대한 마인드맵이라고 쳐볼게요. 자, 그럼 한글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전략에서 뭐 이메일 마케팅, 모바일, 유료 광고, 인플루언서, 소셜미디어, 분석, 콘텐츠 마케팅, SEO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될지 세부적으로 생각할 거리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단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일단 시각적으로 너무 안 예쁘죠. 그리고 그 세부적인 설명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는 덕 메이커예요. 이게 뭐냐면 PDF나 아니면 PPT 이런 것들을 직접 제작해 주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뭘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문서나 뭐 스프레드시트, PPT 이런 것들을 전문가 수준의 자료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AI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달라라는 거를 예시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고 하냐면 몇 가지 질문을 해요. 몇 개의 슬라이드를 할지, 그리고 뭐 특정 포함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넣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넣어주면 돼요. 근데 한번 저는 알아서 해달라고 한번 말해볼게요. 이렇게 영어로 적어도 되고요, 한글로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프롬프트 진이가 있으면 다 번역을 해주거든요. 이거 눌러보시면 이제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이 PPT를 이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에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줘요. 뭐 수작업이 좀 줄어드는 거는 시간적으로는 좋은데,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느끼셨겠지만 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는 아니에요. 사실상 이제 무료 템플릿보다 조금 퀄리티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코파일럿이 이제 지금 마이크로 오피스 분야에서 이제 자동으로 PPT나 엑셀 제작해 주는 걸 테스트 중이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제 한국이나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더 파급력이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테스트해보는 그런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Convert Anything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든지 파일을 변환시켜 준다는 거예요. 사진들을 GIF 파일로 바꿔줄 수가 있고요. 이미지, 오디오,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변환시켜 주는 거라고 하네요. 게다가 zip 파일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저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제 PDF 파일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JPG 파일로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을 업로드 해주고요. PDF 파일을 JPG 파일로 변환시켜줘 라고 말하게 되면 이제 얘가 그거를 이해하고 자동으로 번역을 해줘요. 다운로드 이제 링크를 주는데 이 링크를 누르면 이제 이미지 파일이 쭉 다운로드가 됩니다. 파일이 많아서 그런지 자동으로 압축해서 주더라고요. 이 압축을 푼 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이제 각각의 사진 파일로 바꿔서 저장을 해줬습니다. 자, 이번엔 이 JPG 파일을 PNG 파일로 바꿔달라고 할 거예요. JPG 파일을 PNG 파일로 바꿔줘 라고 프롬프트를 입력해 볼게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변환시켜준 파일을 링크를 주고요. 이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자동으로 다운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파일에 맞게 변환시켜줄 수가 있는 GPTS예요. 그래서 사진들을 모아서 GIF 파일을 만들고 싶다든지 아니면 GIF 파일을 모아서 MP4로 만들고 싶다든지 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처음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JPG 파일을 PNG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이라고 인터넷에 치게 되면 그거 방법을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따라 해보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거나. 근데 이 GPTS 하나면 자동으로 알아서 다 해주니까 굉장히 편리한 작업이 될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원래부터 자주 사용하셨던 분들, 혹은 뭐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을 자주 애용하시는 분들, 익숙하신 분들에게는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PDF 파일에서 내보내기를 통해서 JPG 파일이나 PNG 파일로 내보내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서 다 변환을 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원래 쓰고 있던 기능을 버리면서까지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능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업무 관련해서 생산성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GPTS를 살펴봤어요. 처음에는 10개를 한 영상에 10분 내로 알려드리는 거였는데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다 보니까 영상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고요. 바로 2편에서는 사진, 영상, 글쓰기와 같은 예술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정말 알차게 담았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2편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은 구독입니다. 그럼 2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